안녕하세요. 이제 다들 슬슬 개강을 하셨죠? 제가 이제 3월부터 준비했던 그 상반기 취업 준비 과정을 들려드리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토익은 대부분이면은 3월에는 다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일단 2월에 원래 끝낼 계획이었었는데 조금 더 욕심이 나가지고 3월까지 그 토익 공부를 하고 토익 시험 보는 거를 조금 끌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3월부터는 정말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다 보니까 토익을 그때까지 좀 공부하신다 하면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일단 학기랑 같이 치중 과정을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익은 저는 3월 첫째 시험, 진짜 늦어도 3월 둘째 시험에는 마무리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월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저는 이제 스터디원들을 모집을 하는 거는 사실 2월에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스터디를 만들고 시작을 한 거는 3월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아직까지 스터디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3월에 스터디 만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를 만들 때 뭐 누구랑 해야 되나요? 성적대가 비슷한 사람들이랑 하는 게 좋은가요? 뭐 친한 사람들이랑 하는 게 좋은가요? 이런 질문도 꽤 많이 받는데 저는 일단 스터디를 만들 때는 같은 학교 사람들끼리 하는 게 조금 편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왜냐면 학기 중에 취준 과정을 병행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스케줄을 용이하게 맞출 수 있고 장소 같은 것들을 섭외하기에는 조금 같은 학교 사람들이랑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7명의 스터디원들과 함께 했었는데 다 같은 학교 사람들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점을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고 학점을 알리고 스터디를 구한다라는 거는 그거의 목적은 사실 지원 예정인 병원이 어느 정도 같은가 그것 때문에 학점을 고려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학점이 막 너무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서 아예 지원하는 병원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하면 같이 스터디를 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지원하는 병원 같다면 학점 차이가 어느 정도 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병원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만 있다면 학점은 그렇게 크게 많이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스터디를 만들 때. 그리고 토익 점수 준비 상태도 어느 정도 스터디원들끼리 확인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또 3월에 해야 될 거는 이제 스터디 규칙을 세우셔야겠죠. 일단 3월에 해야 될 거는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서로 피드백해주고 그 과정이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 규칙을 세우시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 긴 병원 같은 경우에는 5일에서 6일 정도를 잡고 피드백 기간은 한 하루 정도를 잡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일정을 이제 짜는 게 그때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저희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 아산병원을 5일의 기간을 주고 스터디원들한테 다 써오라고 합니다. 금요일쯤에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해라. 그러면은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이렇게 이틀, 하루 이틀 정도에 걸쳐가지고 다른 스터디원들이 피드백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그 자소서에 대한 피드백을 남기기가 조금 수월하게 되어 있어요. 드래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첨삭을 댓글 형식으로 이렇게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할 때는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긴 병원, 서울아산병원이나 서울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기소개서에 그 글자 수가 길기 때문에 소안 쓰는 기한을 한 5일에서 6일 정도로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외의 병원에는 한 3일에서 4일 정도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기간은 사실 지금 이게 초안을 작성한 다음에 진행하는 진짜 첫 번째 피드백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피드백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초안에서 조금 더 나은 걸로 수정하고 또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피드백 기간도 이렇게 오래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 하루 정도의 기한을 두고 또 피드백을 진행을 하고 하나 병원에 한 번의 피드백까지 끝났다면은 이제 그 다음 병원 또 쓰는 기한을 정하고 그 다음에 또 피드백 기한을 정하고 이런 식으로 일정을 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요. 아까 친한 사람들끼리 해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공과 사만 구분이 잘 된다면은 친한 사람 그리고 뭐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 한 요 정도의 조합도 저희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원을 총 7명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7명까지는 괜찮은데 7명보다 조금 더 많은 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너무 버거울 것 같아서. 일단 인원이 많은 스터디의 장점은 스터디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피드백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좋았었고요. 근데 이제 단점을 꼽자면 내가 피드백을 많이 받고 싶은 만큼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많이 해줘야 된다. 라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인원이 조금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더 많이 부지런해져야 된다. 약간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에는 이렇게 그 각 병원들에 대한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해 보는 것, 그리고 스터디원들끼리의 그 자기소개서 피드백하는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맞춰서 피드백 진행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피드백을 진행을 하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3월이 또 금방 지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3월에는 사실 스터디원들끼리 대면으로 만나거나 구글 미팅을 진행할 일은 사실 잘 없기는 하겠죠. 왜냐면 자기소개서 피드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해서 한다면 그게 대면으로 하거나 아니면 미팅을 진행을 해서 피드백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월에는 이렇게 만남을 가지는 거는 딱히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이 되면은요, 3월이 아마 막 자기소개서 쓰고 학기 중이랑 병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3월이 금방 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4월이 올 텐데 슬슬 할 일이 조금 많아집니다. 그래서 직무 공부를 이때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직무 공부를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었고, 물론 이 직무 공부의 어떤 명분은 서울대학교 병원 필기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이기는 했지만 그 외의 병원들도 1차 면접이 대부분 실무진 면접으로 그 면접에서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직무 지식을 공부하는 그런 기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기시험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스터디에서 범위랑 기한을 정해서 문제집을 푸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언제까지 문제집 몇 페이지까지 풀어서 인증하기, 혹은 매일 몇 문제 이상 푼 거를 찍어서 카톡방에 올리기, 이런 식의 규칙을 정하시고, 못하면 이제 벌금을 내는 것까지 규칙으로 정하시면은 이제 모든 스터디원들이 일정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 필기시험도 그렇고 직무 공부를 하기 위한 그런 문제집들, 책들을 추천을 해드리자면은 필통 다빈도, 에듀퍼스트, 보초파, 패스 177, 홍지문 간호사 전공 필기, 그 외에도 이제 성인 간호와 취약 과목 같은 경우에는 퍼시픽이나 필통 문제집이나 요약집, 단권으로 된 거 있죠? 그거를 참고해도 좋습니다. 말씀드린 책 중에서 단권으로 구매가 가능한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해야지 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재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단권 문제집을 세트로 이렇게 전부 다 구매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꼈었기 때문에 필요한 책만 그 중고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고나라 같은 사이트나 아니면은 간준모의 중고 사고팔고라는 그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게시판을 활용을 하셔서 중고책을 구매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국시 공부를 하면서 참고했던 요약집이기는 한데, 그때 국시 공부를 하면서 읽을 때에도 이거 서울대학교 병원 필기시험 준비할 때 읽었어도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위아너스 간호사 국가고시 핵심 요약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요약집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요약집이 한 권에 모든 과목이 다 들어있는 그런 책이다 보니까 잘 요약이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핵심 요약집을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대의 이제 필기공부 얘기가 나와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서울대학교 병원 필기공부를 할 때 살짝 딜레마로 느껴지는 것이 정말 모든 과목을 다 공부를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딜레마를 좀 많이 느끼실 텐데요. 이거에 대한 대답은 일단 법규 과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0%로 정말 아예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과목은 법규 과목처럼 아예 비중이 0%다, 진짜 제로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물론 성인 간호의 양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공부 비중을 늘려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여성 관리, 아동 정신, 기본 간호 이 과목들은 좀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비중으로 챙겨서 공부를 할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지역사회 간호의 경우에는 사실 병원 필기시험에서 등장할 만한 그런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아예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본인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혹시 너무 불안해서 내가 지역도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초파 같은 그런 문제집에서 지역사회 2, 3회차 정도 풀거나 아니면 최근 국시에 나왔던 지역사회 간호 개념을 한두 번 정도 읽어보는 거 한 요 정도로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3월에 완성해놓은 그 자기소개서 초안이 있죠. 근데 그 초안이 그럴싸한 그런 자기소개서로 이제 바뀌려면은 아직 아마 까마득한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 부분을 갈고 닦으셔야 되는데 이 또한 스터디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구글 드라이브에 자소서 올리는 날짜를 정하도록 하세요. 예를 들면은 월화수목금 평일 동안에 각자 본인이 고치고 싶은 1개 정도의 자기소개서를 고치도록 하고 금요일 정도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고 안 하면 이제 벌금을 내도록 하고 그리고 업로드된 그 스터디원들의 자기소개서를 토요일, 일요일, 주말 동안에 모든 스터디원들이 각자의 그 자소서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요일까지 안 하면 벌금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서 하시면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4월에도 사실 서울대학교 필기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직무 공부하고 3월에 만들어놨던 그 초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치고 피드백 받고 또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4월도 또 금방 지나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5월에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초안을 쓰고 4월에 수정 피드백 과정을 거쳤던 자기소개서가 초안에 비하면 어느 정도 다듬어지기는 했지만 아직 최종 제출을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그 5월에도 이제 4월에 했던 그 피드백하고 수정하고 이랬던 과정 그대로 그 5월에도 그 방법대로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동안에 이제는 조금 고칠 게 적어졌기 때문에 하나에서 한 2개까지도 자기소개서를 한 주에 평일에 고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을 한 다음에 금요일에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다른 스터디원들의 피드백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5월에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말쯤에 이제 최종적으로 수정을 하고 제출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컨펌을 받고 이제 제출을 하면은 정돈된 상태의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 필기시험 대비 겸 이제 직무 공부를 계속 해왔잖아요. 4월 동안에. 이제 그때 앞서 언급했던 그런 문제집들을 계속해서 스터디의 규칙에 따라서 풀고 또 인증하고 틀린 문제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을 계속 5월에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삼성서울병원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사트 공부도 한 5월 중순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서울아산병원을 기준으로 한번 일정을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서울아산병원은 지원서 접수 기간이 6월 1일에서 10일까지였어요. 그리고 온라인 조직 적합성 검사 AI 면접이죠. 이거는 6월 16일에서 6월 18일 중에 하루로 진행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1차 면접의 경우 7월 5일에서 7월 9일의 기간 그리고 2차 면접의 경우에는 7월 20일에서 7월 22일의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드는 생각이 5월까지도 아직도 면접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 경험에 따르면은 면접 준비는 6월 1일부터 시작해도 충분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스터디원들도 그렇고 어차피 서류를 안 붙으면은 면접장에 가지도 못하는데 면접 전 단계에 속하는 자기소개서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은 그 전 단계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 스터디원들과 저의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6월 1일부터 면접 준비를 시작해도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충분했어요. 그리고 또한 서류에 붙어서 1차 면접을 가게 되었다고 해도 대부분의 1차 면접의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이제 질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말투나 태도를 바꾸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연습 이런 것들은 6월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제 면접장에서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바로 이렇게 툭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대답을 하려면은 내가 지식을 습득을 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전까지는 말투, 태도 이런 것들을 고치고 이러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앞서 언급했던 그런 문제집들을 가지고 직무 지식을 조금 더 습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셨던 게 취준 기간을 앞두고 조금 많이 벌써부터 불안한 감정이 드시다 보니까 취준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뭐 동기들 간의 신경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받을 어떤 불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스트레스 관리를 했는지 멘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질문들도 꽤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고 스터디원들끼리의 그 피드백 과정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스터디원들한테 나의 어떤 자기소개서를 계속해서 보여지게 되잖아요. 피드백을 여러 번 오가다 보면은 제가 내 자기소개서 좀 베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단어를 내가 먼저 썼는데 피드백 이후에 내가 썼던 어떤 나의 역량을 강조하기 위한 저 단어가 다른 스터디원 자기소개서에 들어가 있다. 약간 이렇게 되면은 내 거 따랐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냐면은 이제 같은 학교에 같은 전공에다가 또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고 또 그거를 바탕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조금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병원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병원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나타내는 그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게 또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례가 다르니까 표현이 조금 같다고 해서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서류를 이제 넣게 되면은 서류 결과 나올 때부터가 이제 살짝 파국의 시작이죠. 내가 쟤보다 학점이 더 높은데 쟤는 서류가 붙었고 나는 서류가 떨어졌네? 약간 이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학교를 갈 때 교과 전형이나 아니면 정시처럼 100분위만 이렇게 주르륵 숫자로 나열해놓고 딱 여기까지 합격, 여기서부터는 불합격 이런 식으로 성적만 가지고 합부를 판단을 하는 그런 채용 전형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은 스트레스만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먹으실 때 쟤는 학점이 나보다 조금 낮더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사람마다 맞는 병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원은 나랑 안 맞는 병원인가 보다 안 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또 면접 스터디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먼 얘기기는 하죠. 왜냐면 면접 스터디를 제가 6월 1일부터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먼 얘기기는 하지만 면접 스터디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스터디원들이 정말 나 빼고 왜 다 저렇게 말을 잘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접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모의 면접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불안도가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저렇게도 대답을 할 수가 있구나. 대답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와서 내 답변에도 활용을 해야겠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 잘하는 애들 사이에 있으면은 아마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할 때도 조금 더 긴장감이 들 거예요. 좀 실전처럼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준기간이 계속되면서 다들 힘들지만 힘들다고 느끼는 그 감정의 정도도 다를 거고 그 감정을 느낄 때 표현을 하는 그 방식과 정도도 다를 거예요. 근데 유독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한테 하소연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힘든데 쟤는 나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많이 할까? 약간 이 생각이 들면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그냥 같은 상황이니까 제일 잘 위로를 해줄 수 있겠다.
내가 듣고 싶은 위로의 말 있죠. 내가 듣고 싶은 위로나 격려의 말을 그 친구한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내 스스로한테 거울 보면서 격려의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쟤한테 해줘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그 위로가 다시 나한테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거야말로 정말 좀 먼 얘기기는 한데요. 면접장에 가면은 생각보다는 더 면접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럴 때 너무 긴장을 많이 하시거나 너무 약간 기분을 상해하신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저분만 좀 잘 안 웃고 계신 거 보니까, 그리고 또 저런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는 걸 보니까 오늘 저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컨셉을 맡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거에 안 넘어가지, 그냥 내 웃는 얼굴을 받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속으로 그냥 생각할 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니까 저렇게 정색하면서 말씀을 하셔도 나는 잘 웃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마음이 조금 편안하더라고요. 실제로 제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민하고 또 불안할 수 있는 이런 취준 기간에 면접장에서조차 이렇게 멘탈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의 연장선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덧붙이자면 취준기간이 되면은 평소보다 더 본인한테 엄격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면 채찍질했지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다독이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거는 더 쉽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 뭔가 격려가 더 필요하고 좀 응원이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칭찬의 말이 조금 더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동기들한테 나랑 같이 이 취준 과정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스터디원들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또 본인이 했던 그런 칭찬의 말, 격려의 말들, 그리고 또 위로의 말들, 이런 것들이 본인한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칭찬과 격려의 말을 좀 서로서로 아끼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3, 4, 5월 동안에 어떤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일단은 3월 달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서 초안 작성하고 스터디원들이랑 규칙 정하고 피드백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정하고 이런 활동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이외에 전공 필기시험 준비 과정, 그리고 AI 면접과 케이스 면접과 관련된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또 4월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